제가 판사 1년차 때 모신 송 부장님 생각이 납니다. 판사 1년차 때이니 당연히 합의부였고 그래서 형량이 높은 사건 위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만 유족과 합의는 했고요. 저는 초임이라 형사사건을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실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송 부장님은 합의부에서 집행유예로 내줄 만한 사건은 이런 정도밖에 없다고 풀어주자는 것이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중한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가끔 있었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음에는 특가법 설명 이어갈게요.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에요. 보복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어떤 일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말하겠지요. 예를 들어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보복하여 폭행하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보복범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범죄인 것이에요. 보복범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범죄를 엄벌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형벌권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형법상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고요. 장량 감경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형량이 반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장량 감경을 하면 살인죄는 2년 6개월 즉 2.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고요.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에요.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고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강도상해죄의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설명드릴게요.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에요. 따라서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 즉 3.5년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다만 다른 감경사유 즉 심신미약, 자수 등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따라서 죄는 지으면 안 되겠지만 더욱 7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정말 무서운 강도 행위를 하고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다면 실형을 사는 게 맞겠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경미한 강도의 그 상해의 정도도 아주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도 약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도 상해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청포묵 얘기가 나왔으니 탕평채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탕평의 뜻은 아시겠지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 영조 때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탕평채는 영조의 탕평책을 상징하는 궁중요리예요. 녹두로 만든 청포묵에 쇠고기, 미나리, 김, 표고버섯, 숙주나물이 들어가서 갖가지 재료가 섞였음에 착안해서 당파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해요.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 아주 가늘고 예쁘게 채 썰어진 탕평채 드셔본 기억 다 있으시죠? 제가 그것을 보고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탕평채는 못 만들어 먹겠고 그냥 청포묵에 간장, 참기름, 통깨, 김가루 등만 넣고 간단하게 청포묵 김무침을 만들어 먹게 된 것이에요.